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이제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자, 너무 간단한 거, 그리고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의 목적 및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 개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화재 조사를 왜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이제 이러한 화재 조사관이 됐습니다. 자, 화재 조사하는 목적을 이제 알아야겠죠. 자, 일단 이제 화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자, 불이 났으니까 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발화가 됐고 이제 피해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화재는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계속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에 필요한 이제 자료 조사. 자,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모이면 화재나 방화에 이제 관한 자료가 모이면 그것도 역시나 이제 아주 크나큰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모으고 자, 이제 부문별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화재, 뭐 연소, 폭발, 각종 이러한 이제 불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연소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제 우리도 이제 배울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과학, 공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직업적 이해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각종 이제 뭐 소방법, 이제 뭐 사법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복잡한 업무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듯이 뭐 소방 분야, 사법 분야, 공익 연구 분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 보상 때문에 분쟁 조정 기관, 그리고 이제 보통 회사에서 불났으면 회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하고 있는 개인도 있고 아니면 내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한 이제 자, 사항도 다 들어가야 되죠. 자, 화재 현장에 이제 한번 특징 보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자, 증거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자, 신속 정밀 과학 자, 신속 정밀 과학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화재 현장에 이제 이러한 이제 소방관들이나 화재 조사관들이 도착을 하면 자, 증거물과 자료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떠한 평가, 어떠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낼 거 아닙니까? 자, 화재 현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신속하게 하는 이유는 자, 지속 오래 하기 힘들죠. 누군가는 이제 환경을 훼손시킬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충 하면 되나요? 정밀하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화재 현장 가보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막 아수라장이 되겠죠. 자, 좀 차분한 현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불이 나게 되면 각종 이제 안 좋은 냄새도 나고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제 개인 집이나 이제 그런 거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리겠죠. 그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러한 현장의 특성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화재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 신속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된 이 정밀 과학적인 방법이 갖추어져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 보존도 잘 해야 되는데 또 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약간의 이제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변성과 다각성이 나오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뭐 친구,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
본인이 있었던 위치나 아니면 사람마다 이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진술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불이 났는데 여기서 불이 났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는 여기서 불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난 여기서 불 난 거 봤다, 여기서 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재에 여기서 뻥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불 조금 나다가 갑자기 좀 지난 다음에 터졌는데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다변성과 다각성을 인지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이 많은 양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정밀 과학성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표준화된 방법을 갖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외에 또 한번 이제 보다 보면, 자, 화재 조사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딱히 이제 뭐 안 읽어봐도 됩니다. 당연히 난해하고,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 일단 이제 초동 소환은 끝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제 또 2차, 3차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불이 뭐 더 뒤에도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결성은 뭡니까?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듯이 화재 현장 여러분들 뭐 뉴스를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상적인 뭔지 집 아니면 정상적인 공장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전부 다 그을리고 다 이제 뭐 폐허가 되어 있고 다 이제 뭐 타고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 다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이런 동물들 아니면 식물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런 이제 뭐 부패로 인한 악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불결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의 조사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보시면 화재 조사의 목적 및 특징 중에서 이제 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귀납적 추론 그리고 연역적 추론이 있는데, 자, 실제로 이제 이 연역적 그리고 이제 귀납적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보시면, 자, 귀납적은 수집된 자료나 증거물을 검토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사실들을 이제 관찰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있겠죠. 개별적인 사실들을 관찰한 다음에 보편적인 법칙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 뭐 법칙을 도출한다. 자,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연역적 추론은 자 개발된 가설의 시험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이라고 해갖고 만약에 이 하나의 가설을 예를 듭니다. 자,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어떠한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죠.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 번 하면 되나요? 여러 번 해야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험, 검증을 실험 또는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 뭐 화재 조사랑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면 화재 조사할 때 이러한 원칙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실 갖고 보편적인 법칙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귀납적 추론 이제 골라주시면 되고, 하나의 가설, 하나의 아니면 개발된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연역적 추론이라고 여러분들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거의 이거 이제 귀납적 아니면 연역적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화재 조사의 범위 및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의 범위, 어디까지 조사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어떠한 항목들을 조사할 것이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화재 원인을 이제 조사해야겠죠. 자, 그래서 화재 원인.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났는지
발화 원인을 봐야겠죠. 이제 이 빔 프로젝터가 열이 받아갖고 여기서 불이 시작됐다.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콘센트에서 이제 불이 시작됐다. 아니면 뭐 컴퓨터에서 불이 났다. 아니면 제가 뭐 강의하다가 담배를 폈는데 그 담배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발화 원인을 조사한 다음에 자, 발견 통보, 뭐 초기 상황 조사, 그리고 이제 뭐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 시설. 자, 그래서 화재 원인 조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발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자, 초기에 소화를 어떻게 했는지, 피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집도 그렇고 이제 건물, 뭐 회사, 학교 다 이러한 소방 시설이 다 이제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설들은 잘 작동을 했는지, 그리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소화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피해 조사는 간단합니다. 인명 피해와 이제 재산 피해.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 시 일반적 유의사항. 자, 이 일반적 유의사항은 사실 이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만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전부 다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사람마다 전부 다 이 선입견,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물, 어떠한 이 상태를 보는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개성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다른데 이거를 버려야 되죠. 자, 어떤 사람은 이 화재 현장을 보고서 뭐 이거라고 A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C라고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똑같이 이 강의실에서 똑같은 발화 원인을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불이 나고 똑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조사관 A씨, B씨, C씨 말이 전부 다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사실 확인에 주력을 해서 최대한 사실만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자, 현장 상황을 잘 관찰을 해야겠죠. 이거 역시 이걸 보고서 감상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은 이제 토익 공부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토익 LC에서도 이제 첫 번째 그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죠? 그냥 그 상황, 사진, 그 이제 LC 첫 1번부터 이제 처음에 문제 나오죠. 그거 볼 때도 그냥 그 사진 보고선 그대로만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서 주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역시나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자. 많은 사람들, 이제 그쪽에 화재 현장에 관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명이 있었으면 10명한테 다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화재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역시 전부 다 각각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이제 뭐 질문 대답 전부 다 다른데 한 명한테 물어본 다음에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분을 명확히 밝혀야 되죠. 저는 이제 화재 조사관 이제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질문할 때 당신 뭐 우리가 화재 조사관들 뭐 취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불렀어요? 이렇게 뭐 취조하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불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만약에 어떠한 이 사람도 이제 뭐 어떤 이제 공장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조사하러 갔을 때 이 사람도 나름 업무가 있겠죠.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안 틀리겠죠. 당연히. 자, 또 뭐 있을까요? 자, 취득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고 회사마다 각각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발설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화재 조사관의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일반적인 유의사항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한다? 자, 화재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이제 능력, 어떠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과목 화재 조사론에서 이제 배워야 될 각종 이러한 뭐 연소나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들이 있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막연히 자 어떠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그쪽 관련 지식을 몰라요. 뭐 연소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가스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 화학적인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화재 조사관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공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화재 조사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겠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딱 거기까지만 일을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재 조사관인데 어떤 사람이 불을 이제 냈고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법권은 경찰이 갖고 있는 거고, 자, 화재 조사관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민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선입견 피해야 된다. 자, 마지막 중요합니다. 자, 기술 습득 노력. 한마디로 뭡니까? 공부해라 이 소리죠. 자, 이제 화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격증을 딱 땄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 이제 이러한 화재, 소방에 관해서 이제 자격증 좀 제일 높은 자격증이 있죠. 기술사를 따신 분들도 그래요. 아직도 자기는 많이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도 직접 오래 하신 분들도 한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끊임없는 이제 기술 습득 노력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챕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연소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불이 뭔지 각종 이제 이러한 정말 기초적인 이러한 과학적, 공학적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쪽 부분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역시나 다 화재, 불, 뭐 폭발 이런 것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연소 보겠습니다. 연소. 여러분들 연소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소 뭔가요? 일단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화재에 관한 이 기사급 과목을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연소의 정의 정도는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정의를 보면 연소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연소, 타는 것. 그럼 뭐가 탑니까? 어떠한 물질이 탑니까? 가연물이 타겠죠. 우리가 이제 탈 수 있는 물질을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가연물이. 자, 탄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숨 쉬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자, 가연물은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자, 산소 대신 공기라고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만 결합을 합니다. 산소와 결합하여. 자, 뭘 내는 현상이냐면, 자, 열과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열과 빛을 내는 뭐라고 한다? 산화현상. 자, 쉽게 말해서 산화현상을 산소와 결합하는 이러한 화학적인 이제 이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화를 우리가 산소와 결합.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불 나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종이에 라이터로 이제 불 붙이면 불 납니다. 자, 그리고 기름에 불 붙이면 불 나죠. 전부 다 연소의 이제 형태 중에 하나고 연소에 다 들어갑니다. 그 가연물, 종이나 이러한 기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 열과 빛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그런 물질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철 말고 철가루, 이런 것들도 이제 탑니다. 이 철분은 이제 점화원을 갖다 대면 바로 산소와 결합을 하고선 불 내면서 뻥뻥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철 녹슬죠. 방청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시간 지나면 뭐 물 닿거나 공기 닿으면 녹습니다. 빨갛게 변합니다. 그거 역시 이 철은 가연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못 배워봤겠지만 가연물에 들어가요. 자, 이 철이 녹쓰는 것도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과 빛을 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진 않고 단 산화는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연소의 의미 아시겠죠?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고 열과 빛을 꼭 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종이에 라이터로 이제 갖다 대서 불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 기름에 불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이 정전기로 인해서도 불이 날 수 있죠. 자, 한마디로 이 최소 점화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자, 어떠한 이러한 가연물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이제 뭐 가연물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듯이 혼합 기체라고 해도 좋고 한마디로 가연성 물질입니다. 가연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위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름에 불을 붙여봤습니까? 아니면 가스에 불을 붙여봤습니까?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가스레인지는 다들 한번 써보셨죠? 아니면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자, 불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레버를 돌리면 이제 안에서 가연성 가스, 잘 탈 수 있는 가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스를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스파크 딱딱딱딱딱딱 튀겨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가연물이 있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일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고 물질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다르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목재,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라이터로 불 붙인다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휘발유 통을 담아놓고 아니면 이 가연성 가스를 담아놓고 불 붙이려고 할 때 라이터 불 갖다 대면 불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 갖다 대자마자 붙겠죠. 자, 이렇듯이 이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다, 크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으면 한마디로 이 물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아주 조금 에너지를 줘도 불이 붙는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불 더 잘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통나무 같은 경우에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불꽃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을 붙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 통나무가 갖고 있는 자, 통나무를 불을 붙이려고 하면 그만큼 이 점화는 이제 불을 이제 붙인다는 소리죠. 점화할 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참 가열해야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점화 에너지가 큰 물질들은 불이 붙기는 붙어요. 통나무도 이제 가연물로 들어갑니다. 붙긴 붙으나 잘 안 붙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산화와 환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과학 시간 때 이 산화, 이제 환원 여기에 대한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 여기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산화, 환원만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한 강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원래는 산소와 결합한다. 우리가 그것을 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산소와 결합. 자, 이제 우리가 그런데 뭐 루이스 산이니, 이제 뭐 브랜스테드 산이니 해가지고 이제 자 그것만 산이 아니라 뭐 수소를 잃어도 아니면 이제 전자를 잃어도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산화라고 하고 이제 깊은 내용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알 필요까지는 없고 자,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길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와는 결합. 자, 그리고 이제 수소 잃을 때 전자 잃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 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화수는 증가할 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환원은 그대로 반대입니다. 산소와 결합이 끊어질 때, 산소를 그러니까 잃을 때, 딴 물질한테 줄 때, 그리고 수소를 얻을 때, 전자를 얻을 때, 산화수 감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것도 한 이제 산화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면 한 15분 정도 이제 가야 되는 거고 대충 예를 들어서 만약에 KMNO4라는 물질, 뭐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망간의 산화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과학적인 지식은 알고 있죠. 칼륨은 플러스 1가, 자 산소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가 자리가 하나죠. 자, 이제 마이너스 2자리가 4개 있으면 마이너스 8입니다. 화합물의 산화수는 0이 나오고 그럼 Mn은 플러스 7이 돼야지 이제 모든 걸 이제 0으로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망간의 산화수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뭐 화학 시간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가 여기서는 이렇게 플러스 7로 존재를 하는데 다른 물질에서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산화 환원을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산화 환원과 산화제 환원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화랑 산화제는 달라요. 자, 산화가 뭐라고 했었죠?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 산소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산화라고 했었죠. 그러면 산화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제 산화, 어떤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자,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라고 합니다. 예, 탄소.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하면 어떤 물질이 되죠? 탄소가 이제 산소랑 결합하면 CO2가 되죠. 자, 우리 이것을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산화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을 우리가 탄소라고 하고 여기에 산소를 준 물질 누굽니까?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산화제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되죠? 어떠한 물질을 산화시킬 때 산소 준 물질, 한마디로 산소 공급해준 물질, 물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화랑은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환원제는 무엇이냐? 환원제 역시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알아두시면 반대는 반대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산화제는 산소를 공급해준 물질이죠. 그러면 그 산소 받아 먹은 물질입니다. 산소 받아 산소랑 결합한 물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C랑 O2가 있죠. 산화제는 뭐가 됩니까? 산화제 O2. 산소 받아먹은 놈 누굽니까? 산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